최근에 있었던 절도 사건 수사 종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늦은 시간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전에 고소했던 절도 사건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수사 중지로 종결됐다는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결국 범인도 못 잡고 사건이 끝난다니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야 하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끝내도 괜찮은 걸까요?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진 이유, 즉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과정에 혹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CCTV가 있었는데 확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짚어서 이의 신청이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개인이 혼자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사건을 맡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걸 토대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하듯이 저희도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 절차를 하나씩 재구성해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괜한 희망을 드리는 것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반대로 다툴 여지가 보이면 그때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모든 사건은 내일 바로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준비해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절도뿐만 아니라 사기, 폭행 같은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조사 입회, 재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접근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저희가 2014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분쟁 없이 신뢰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아래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법률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